부인분이 상당히 좀 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질을 해도 사람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 있는 것이고 수용이 불가능한 수준이 있는데 예. 지금 잇따르는 제보의 의혹에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갑질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매일 새벽에 교회 나가시고 또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만 정말 저 사모님의 저 부인의 이 기독교관이라는 게 어떤 것이 종교관이 어떤 건지 궁금할 뿐이에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나오는 이 박찬주 대장에 대한 의혹이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제3작전사령과 대장 시절 갑질부터 시작했다고 논란이 됐는데 나오는 게 육군 참모차장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7군 단장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볼 때 오늘 내일 지나면 아마 사단장 시절이 또 나올 겁니다. 계속 역행한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아, 저 사람 내가 공감면을 보셨는데 나도 당했어. 계속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어지는 계속 그 의혹의 제보라는 것이 한순간에 있었던 일회성에 잘못된 게 아니라 예. 사단장 아니면 또 원스타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생활화된 갑질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의 최고 지휘관으로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런 갑질을 아무 죄의식 없이 예. 무의식적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군대 문화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건 우리가 일반인 생각하면 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생각을 하는데 그걸 버젓이 매일 그것도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의 군 문화에 특히 장성들이 갖고 있는 사병에 대한 인식이 예. 왜곡된 채로 계속 오래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깨지 않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제가 봐도요. 요즘에는 현역의 장차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자기 운전수가 있으면 운전수가 저녁 식사 약속까지 오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렸다 갔잖아요. 요즘은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예. 모든 지휘관이나 모든 기관장들도요. 일과 시간에만 차를 쓰고 운전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지나면 안 쓰는 거예요. 사적인 일은 동원하지 않아요. 제 친구도 원스타, 투스타가 있는데 휴일 때 제가 만나러 가보면요. 자기가 차를 몰고 나옵니다. 예. 왜? 운전면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문화가 이제는 싹 터야 되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박찬주 대장처럼 오래된 9세대의 어떤 군인의 지휘관들이 저렇게 군인들을 사병들을 자기 몸종처럼 들였던 저 오래된 문화를 이제는 관행을 깨고 새롭게 정말 우리 시대의 이 사회 눈높이에 맞게 군대 문화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박 박사님, 우리 군 생활했을 때 생각해보면 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장병들 네. 고생한다고 동생들 같다고 삼겹살 딱 사와가지고 자신이 직접 이렇게 구워주면서, 물론 옆에서 이제 취사병이 거들었지만 우리 박용진 의원 취사병 출신이니까 네. 고기 파티 해주고 삼겹탑 파티 해준 연대장 중대장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지휘관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사실은 지금 공관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유독 이 박찬주 대장에게 집중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박찬주 대장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하나 있어요. 본인이 별이 4개 아닙니까? 별이 4개인데 사병들을 대상으로 갑질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보시면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한 병장 정도 되면은 이등병이 들어왔는데 병장이 이등병을 직접 갈구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이등병 잘못하면은 조용히 상병을 불러다가 야, 요즘 제가 좀 군기가 빠졌더라라고 하면 알아서 상병이 가고선 이등병을 군기를 바짝 잡는 게 사실상 분문한 거거든요. 그럼 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사병 아이들이 좀 잘못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당연히 장교 출신이나 본인의 부관들을 데려다가 얘기를 해갖고선 이래서 바로 잡는 게 기본적인 관례인데 그렇죠. 이 박찬주 대장은 공교롭게도 자기가 그리고 본인 부인이 직접 사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도하는 갑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병들을 대상으로 이 정도 했다면 본인의 직속 부하라고 볼 수 있는 장교들의 대상으로 부관들에게. 부사관들의 대상으로는 얼마나 더 강한 갑질을 했을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이 모든 갑질들이 세상에 폭로하게 된 계기도요. 현역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현역으로 있는 시대는 무서워서 얘기도 못하고 전역증을 받고 나와서야 그제 한숨 돌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역에 있을 때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 지금 이 박 대장 밑에 예. 있는 장교들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다 현역에 있는 장교들은 얘기를 못하겠죠. 하지만 전역한 장교나 부사관 출신들이 계시다라면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얘기를 쉴 때만이 사실상 국방개혁이 좀 시금석을 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기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재 변호사님. 이제 전역증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면 빠르면 민간인 신분이 될 수 있는데 군검찰 말고 그냥 일반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좀 더 강도 높은 수사, 그리고 좀 더 뭐랄까요, 근본적인 어떤 처벌까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아무래도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군대 내에 그 상명하복 그 계급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고 또 처벌 수위도
보통 이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실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있었죠. 하지만 박찬주 대장 지금 전역을 앞두고 있고 군 검찰이 일단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금 형사 입건을 했고 8일 소환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박찬주 대장의 그 부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일단 혐의는 박찬주 대장의 그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고, 근데 만약에 전역 이후에 5년 이상의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연금이 절반으로 삭감이 됩니다. 연금이 절반으로 삭감된다. 예. 그래서 지금 처벌이 제대로 될지, 그리고 또 수사도 제대로 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찬주 대장 부부에 대해서 과연 군 검찰과 또 우리 민간 검찰이 어떤 수사를 낼지, 수사 결과를 낼지 조금 더 이 사건 지켜보겠습니다.